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가의 혼란과 국정 중단이 지난 대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 국론이 불년들고 정당별, 계층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불안하고 힘들고 살얼음을 걷는 듯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2025 관광 원년의 해 선포를 하시고 이번 도자기 축제 때 축제 최다 방문객인 117만이라는 방문객을 또 이렇게 많이 오시게끔 해주신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또 특히 우리 여주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시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정당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현실은 새로운 대통령은 새로운 공약을 내걸었고 중앙정부의 정책은 이를 토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AI 투자의 적극적인 지원,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 상품권 확대, 아동과 청년, 어르신 복지 향상 차원에서의 아동수당 상향,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의 정책은 지자체와도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새 정부의 정책 중 특히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며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5년을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시고 관광산업 육색 정책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도 평소에 기회가 될 때마다 주장하던 바라 시장님 정책 기조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남단 쪽 썬밸리 호텔과 민간업자가 투자, 개발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렇다 할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 선포에 걸맞는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광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적 방향 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고 창의적인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지역의 산업 지형도 관광 산업 육성에 걸맞게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출렁다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 외에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산업 강소지역 여주의 모습을 구체적 청사진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지난 집행부 시절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제1시장 부지와 경기 실크 부지 등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용역도 여러 번 주고 계획도 수차례 세우고 도시재생 관련 조직도 구성하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멋진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집행부는 도시재생 사업이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상인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사업이 부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빈상가도 늘어나고 현재로서 세입자분들은 투자 및 재계약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되겠느냐 하면서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기 실크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그만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MOU를 맺으며 함께하고자 했던 사업자가 다양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우리 여주시의 야심찬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걱정을 덜어놓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역대 지방, 특히 우리 여주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정당 중심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책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장치만큼은 어느 당 소속이라는 족쇄가 적용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당 정치가 기본이 되는 상황인지라 이를 사실 거스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당이 요구하는 자당 중심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상대당과의 협치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의정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장님의 열린 시정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라는 구분을 떠나 보다 긴밀하고 공식적인 협치가 구현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시장님의 협치와 상생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현안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여주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해 부의장님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깊이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여주시는 여주시와 시민의 발전을 위해 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구체화되지 않아 각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의 경우 향후 정부의 세부 방침과 국비 지원 계획이 제시되는 대로 우리 여주시도 이에 발맞추어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의 정책도 여주시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며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4대강 재자연화 등 특정 공약이 여주시의 일방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시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하며 시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과정에 함께해 주시어 여주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여주시 관광산업의 구체적 청사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관광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는 남한강을 안고 풍부한 역사와 93개의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자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저는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지난 5월 2025년 여주 관광 원년회를 선포하며 여주시 관광 산업이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주가 보유한 다양한 관광 자원을 재구성하여 명실상부한 관광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연간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강 최초 도보 현수교인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신륵사 관광지와 금운모래 공원을 연결하고 남단에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쇼핑, 체험, 숙박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한강 강천섬 일원을 힐링지구로 지정하여 힐링센터를 중심으로 명상, 테라피, 캠핑 야영, 강천섬 힐링문화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류 이포보와 대신섬 일원은 체험 레저지구로 지정해 체류, 숙박, 음식, 특산물 판매 공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 자전거 관광 가이드 육성과 자전거 관광 시티 투어 운영을 통해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주 관광 상품권 및 상생 바우처 가맹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체류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여주시 관광 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추진을 통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행 사업에 대해 제안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 관광 활성화 5개 분야의 상시 추진 전략과 3개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계별 준비 과정과 예산 확보, 실행 주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실행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6월 말에 관광 활성화 전략사업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광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여주 관광산업 발전 청사진의 중심에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여주시 관광 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1시장 부지, 경기 실크 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사업 진척이 되지 않아 주민과 상인들의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1시장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총괄 사업 관리자를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수 조건임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은 LH에서 공공복합시설은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계획되었으나 LH 측에서 공공임대 행복주택 120호 건립비용 203억 원 중 100억 원의 부담 분과 개발 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건설 비용 및
운영에 따른 관리 비용을 여주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행복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쟁점이 좁혀지지 않았고 여주시가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당초 계획된 8평형 78호, 13평형 42호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설하더라도 투자 대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2023년 4월 LH는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 참여를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토부의 승인에 따라 총괄사업 관리자를 여주도시공사로 변경하였으며 사업기간 역시 변경 고시하는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제1시장 부진의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시장 현대화와 함께 주차장, 목욕탕, 극장 등을 유치하고자 지난 4월 민간 투자 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한 개사가 참여 의향을 밝힌 바 있으나 주변 문화재 존치로 인한 층수 제한과 경기 침체, 인건비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민간 제한 투자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민간 사업을 제외한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공공복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본 부지 내에 공영주차장 500면을 포함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현상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여주 행복 스테이션 건축 계획과 남한강 테라스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주 행복 스테이션은 올해 4월 설계 공모 후 5월 설계사가 선정되어 사업 총괄 책임자인 여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올해까지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자전거 종주 라이딩 관광객을 유입하여 세종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한강 테라스 조성 사업은 올해 7월 착공 예정이며 대로사에서 세종병원까지 구간을 2026년 중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대로사에서 여주대교까지 구간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공모와 도시재생 공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변을 시민이 언제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면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원도심 전체에 그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실크 부지는 2023년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경기실크 부지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더본코리아와 MOU를 체결하여 25년 1월 외식산업 개발 및 특화 메뉴 개발을 위한 교육을 한 차례 추진 후 외식 창업 대상 심화 교육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최근 더본코리아의 사회적 이슈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예산군, 문경시, 창녕군, 남원시 등 여러 지역에서 지역 상권을 위한 음식문화 먹거리 축제 등은 효과를 보고 있고 먹거리와 맛에 따라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으로 홍보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건축 설계 공모를 하였으며 7월 중 용역서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 과정 중 더본 코리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외식문화 산업개발, 특화 음식 개발 등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경기 실크와 남한강 테라스 조성을 연계하여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방문객이 원도심 음식 문화를 찾아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 재생 사업은 3건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인 건축 사업은 각종 평가, 심사, 인증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사업인 시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마실 장터, 상인 컨설팅 및 특화 교육 등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은 2026년에서 202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동 먹자 골목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기찬 원도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당, 야당을 초월한 협치와 상생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정과 의정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협치와 상생의 방향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 중인 의정의 날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의정 간담회 개최와 각종 의회 행사에도 수시로 참석하여 시의회와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정례회 7회, 임시회 8회를 지원하고 의정 간담회 6회를 운영하였으며 총 52회 진행된 의정의 날을 통해 263건의 양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다양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신속한 시정 정보 공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시의회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과 여야를 초월한 협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협치는 결국 시민을 위한 길이라 믿습니다. 여주시는 정당이나 소속을 넘어 오직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여주시 의회와 함께 열린 협치와 책임 있는 상생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네, 의장님. 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장님 답변 중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재자연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보로 인해 우리 여주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수혜를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하고 세부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4대강 사업의 보처리 문제는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현재 보의 상태가 자연 친화적인가, 재자연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보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개방하겠다, 철거하겠다라는 말과
또 이번 대통령 당선 후 이재명 정권에서 여주부를 전면 개방할 거라든가 철거할 예정이라든가 하는 근거 없는 축소성 설들이 난무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지역의 여론을 불련시키고 시민들의 민심을 호도하는 불행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원칙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 답변에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시선 부의장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4대강 재자연화 이 얘기가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주시에 있는 3개 보에 대해서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전면 개방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엄청 낮아졌고 또 수위가 낮아지면서 인근 지천의 수위가 고갈되고 또 지하수가 농업용수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한다고 보 주변에 지하층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대안을 마련한다. 이렇게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시장이 아니었지만은 이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많은 시민들이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당시에 시장이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서 중앙정부에다가 항의를 했어야 되고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위를 전면 개방을 해서 수위를 낮추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이제 취소가 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우리 여주 시민들은 농민들은 그 생각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물 다 빼는 거 아니냐? 물을 빼면은 보의 기능이 필요 없어지면은 보를 또 철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여주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어쨌든 이런 것을 의논을 해서 전면 보를 개방하겠다 하는 문제부터 우리 중앙정부에다 우리 실정을 정확히 알려야 되겠고 또 그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가감없이 말씀드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능하면은 우리 여주의 3개 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금 한강에 많이 퇴적된 그런 상태를 좀 준수를 해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3개 보 그리고 수량 관리, 수질 관리 이런 것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이 또 시장으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 염려, 걱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그 조사가 또 필요하죠. 또 제가 그 드리는 부분도 어떤 부분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그 실시 행해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드리는 요점은 그러면 이런 것을 그 아까 뭐 답변 중에도 여야 협치하겠다는 말씀 주셨고 이런 것을 대선 기간에도 왜 그 사실적이지도 않고 아직 벌려지지도 않고 미리 그 걱정 대비 염려하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그 이야기로서 내세우고서 하지는 말자 그런 뜻입니다.
그 시장님과 생각과 그 견해는요,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먼저 생각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3개보 전면 개방을 해서 그때부터 많은 문제를 우리는 느꼈으니까 그것을 지금 여주 시민들이 대다수 그때 느꼈어요. 일부 개방하고 철거해야 된다 이런 걸 찬성하는 분도 여주 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시장님도 그런 거 찬성하셨고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은 우리 3개보 설치 때문에 우리는 많은 혜택을 보고 살았다. 이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이게 거론되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돼서 보 전면 개방 이런 게 시작된다 이러면은 저희한테도 연락을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시민들 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대로 조치를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네, 겁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당연히 우리 여주 시민과 우리 여주를 생각하죠. 그 마음은 변함없고요. 네. 또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발생이 할 겁니다. 되는데, 예,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감지하면 또 서로 다 의논을 해서 어떻게 방법을 노안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또 그런 방안은 또 같이 협력해서 저도 그렇게 할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600만이 방문하는 우리 여주시, 사실 생각만 해도 매우 흐뭇한 문화관광의 도시 여주의 미래입니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우리 신륵사 관광지와 금운물의 공원을 연결하고 남단에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쇼핑, 체험, 숙박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류용 관광지를 조성한다. 강천섬 일원을 힐링지구로 지정하여 힐링센터를 중심으로 명상, 테라피, 캠핑, 강천섬 힐링 문화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류 이포부와 대신섬 일원은 체험 레저 지구로 지정해 체류, 숙박, 음식, 특산물 판매 등 공간을 구성한다. 너무나 좋은 계획이십니다. 우리 인프라, 관광지 홍보, 여주 홍보, 기존 자원 활성화 및 보완, 관광 자원 및 콘텐츠 개발 이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도 전향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을 누가 어떻게 언제 할 건지가 참 고민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제가 말씀드렸던 청사진에 부합하지만 그 청사진이 실제 건물이 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세종문화관광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도시공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이것이 과연 우리 여주시의 재정만으로 가능한지 도나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받을 것인지 만일 민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간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우리 시장님의 생각과 우리 여주시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여주시에서 정말 정책을 만들고 일하는데 굉장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에서 남한강 출렁다리를 착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착공을 하면은 언제쯤 준공을 할 건데 준공을 하면 여주가 어떻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주변에 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구상이 나왔어야 돼요.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업무 보고를 받고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출렁다리 주변을 어떻게 할 거냐.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출렁다리 하나만 만드는 거 이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좀 심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이행하고 뭐 하는 게 이게 몇 달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 하나 하려면 10년 걸려요. 지금 제가 출렁다리 남단 쪽에 출렁다리가 준공되면 그쪽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인수 받으면서 그때 따졌더니 아무 계획이 없어. 그때서야 제가 토지 소유자 조사를 했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여주시에서 그걸 개발할 건지
아니면 민자를 투자해서 개발할 건지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하려면 돈이 없었고 또 시간이 또 촉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이제 토지 소유자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은 그냥 근데 지금 상태로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 개발도 못 하잖아요. 그런 계획을 이제 서둘렀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절차 이행하는 게 인제 와서 이제 도시계획 절차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인제 와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와 연결될 우리 도시 발전 계획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저도 그래서 엄청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마 내년도쯤에 아마 이제 건축 착공이 될 거고 그러면 27년 말이나 28년도에나 아마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렁다리 솔직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와 연결될 와서 쉬고 먹고 뭐 돈 좀 쓰고 할 시설이 없어서 이것은 하여간 민자 유치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에는 지금 관광재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평일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주말에는 여러 가지 저도 못 가봤는데 우리 부의장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주말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좀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재단 감사 때 한번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직접 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관광객이 오게 해서 여주에서 돈을 쓰게 가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데 지금 저도 좀 너무 늦어서 조금 뭐 답답하고 막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좀 서둘러서 이렇게 잘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관광은 여주 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야 할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래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 지난 시장님 때 그 출렁다리만 하나만 놓고 사실 저희도 그 부족했던 점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수위에서도 어떻게 그 전개할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 이제 시장님께서도 여쭤보셔가지고 지금 한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방법 등 저희가 특히 그 유역청 협회에서도 많은 그 환경부에서도 절차 방법이 좀 지연되고 있고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시장님과 집행부와 우리는 좀 알고 있지만 시민들께서도 그 우려 걱정하는 목소리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민간 투자가 이제 그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 내 가지고 내년부터 뭐 착공한다 그랬지만 그런 것도 더 혹시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또 제2의 제3의 그렇게 투자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우리 시에서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네, 세 번째 질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그 제1시장 부지 활용 계획이 사실 그 수차례 차질을 빚으면서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또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도 그 심란한 또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또 고충은 이해하지만 또 우리 그 금싸라기 같은 해당 부지가 벌써 한 5년째 그냥 뭐 방치는 아니지만 뭐 주차장으로 잘 이용은 되고 있지만 그 우리 시민들께서 볼 때는 그것도 또한 그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시장님께서 그 인수인계를 받기 전의 일이지만 우리 LH와 그 통합 공공 임대주택을 추진한 것부터 사실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안일한 접근이 아니었나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사실 그 의회에서도 우리 공공임대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다 할 그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요. 이 사업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알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제1시장 부지에 우리 복합 종합 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상인들도 민원이 좀 그 양분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 주차장 500면을 여기에 조성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라도 제출이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또 않았고요. 또 2028년도까지 공사를 또 마무리한다는 것이 좀 과연 그 현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 우리 시민들은 그런 그 목표 완공 준공을 목표를 삼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또 있어야 되는지 또 하나가 그 답변에서도 하셨지만 사실 그 걱정되는 부분이 그 먹거리 부분은 좀 매출이 상승된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시장님께서도 답을 하셨지만 사실 그 또한 우리 더번 코리아의 그 연계가 그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그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도 굳이 그 더번 코리아와의 관계에 얽매여야 하는 건지 그 걱정하는 시민들도 많고요. 지금 그게 이렇다 저렇다 최종 그 매스컴에서도 보도 해왔듯이 그 결과는 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군, 문경시, 창녕군 뭐 여러 지역 등에서도 겉보기에는 좀 성공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도 저 또한 또 이렇다 저렇다 뭐 좋다 좋지 않다 뭐 흥한다 망한다도 들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으신지 또 우리 그렇게 그게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될 경우에 우리 더본 코리아를 배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B플랜이 마련이 되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도 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동 제1시장 이제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은 민선 7기 때 시작을 한 거죠. 특히 하동 제1시장은 어쨌든 전임 시장님 때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계획이 돼 있었냐면은 시장은 없애고 아예 시장은 없앴습니다. 없애고 지금 여주에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센터가 많잖아요. 그 센터를 거기다 모으고 그 다음에 지상 18층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8평, 13평 행복주택,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이런 거죠. 이런 거를 기획하는 걸로다가 했고 이 도시재생 사업 이거 하면서 법적으로다가 사업 총괄자는 공공공사에서 맡도록 돼 있어서 LH에서 협의해서 LH가 사업 총괄자로 지정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인수를 보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하동 제1시장을 좀 잘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전혀 하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계획이에요. 그냥 사무실만 모아놓고 저 7평짜리 8평짜리 조그만 아파트 져서 무슨 지역이 활성화돼? 그래서 저도 좀 이걸 다시 고치자 했는데 결정됐습니다. 뭐 해서 안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있던 차인데 LH에서 자기들이 임대 행복주택은 자기들이 짓기로 했는데 갑자기 100억을 더 내려는 거예요. 저 물건가 자재재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100억을 더 안 내면은 못 한다. 우리가 순수하게 100억을 더 저기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차에 LH에서 우리는 다른 사업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걸 포기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도시공사 그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 잘 만들었죠 그때. 도시공사 안 만들었으면 지금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안 한다고 그러고 누가 해 이거를. 그런 상황인데 도시공사 만들어서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사업을 전반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꼭 만들고 시장은 거기다 꼭 만들고 또 하동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 주차장을 한 500면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동 지역에 없는 목욕탕 그리고 여주에 없는 극장을 여기 유치를 하고 그 나머지는 민간이 좀 와서 뭐 쇼핑센터를 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한번 오셔라 하고선 공모를 수차례 했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관심이 없어 안 해요. 그러다가 어째 지금 이제 한 개 업체가 와서 지금 뭐 이렇게 와서 좀 물어보고 참여한다고 일단 제안서를 냈는데 이 양반도 끝에 가서 사업성이 너무 부족하니까 할지 말지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그 대로사 때문에 거기다 주상복합으로 한 49층, 50층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승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발해서 사업자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외의 사항은 정 안 되면은 그냥 30평 주상복합 아파트로 해서 좀 이렇게 분양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금년 내로는 결정할 거다. 금년 내로는 결정을 해서 뭘로 해든지 사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본코리아 관계는 뭐 더본코리아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죠. 처음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하고 이거 시작할 때는 백종원 대표 제가 그렇게 만나자 해도 이 양반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거기 직원이 여주를 왔다 가고 나서 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 데가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다는 감탄을 하면서 가더니 백종원 대표한테 영상하고 다 보고해 주더니 그 양반이 쫓아와서 봤어. 그랬더니 야 여기 진짜 좋구나. 그리고서 저하고 이제 만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뭐 먹거리 개발해서 운영하실 분들을 1차 교육을 시켰고 2차 이제 실제로 할 사람들을 심화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상태가 돼서 그걸 중지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민이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른 걸로 지금 와서 변경하는 거 여러 가지 보다도 어쨌든 여기는 강가에 위치한 지역이라 저 먹거리를 좀 개발해서 거기서 그걸로 가야 된다. 그거 외에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를 하면 누구랑 하느냐. 근데 더본코리아가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어려울 때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하고 저녁 한번 먹게 저 잡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부시장님 갔다 오셔서 하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때 찾아와서 이렇게 한 게 진짜 고맙더라. 이게 고맙고 여주는 끝까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쪽으로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셔서 제가 조만간에 이제 그 양반하고 만나서 이렇게 해볼 겁니다. 아주 망해서 그 양반이 사업을 접었다면은 우리가 딴 데로 선행을 해야지만은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거다. 근데 수도권에는 우리 여주만 하겠다. 여주만. 그래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경기실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적당한.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설계도 우리가 더본코리아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어쨌든 그 양반들이 그런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설계를 할 계획이고 설계가 끝나면은 몇 월 달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에 우리가 백종원 대표 만나서 우리가 2차 심화 교육을 하던 거를 좀 아주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주 청년들, 여주 분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할 사람들에 대해서 음식 교육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심화 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 리모델링 끝나고 내년도 하반기 뭐 이 정도에 한번 영업을 개시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병과 더불어서 지금 세종병원에서 대로사까지를 지금 이제 일방 통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2차선이잖아요. 한 차선만 만들고 나머지 차선은 전부 걷고 앉아서 쉬고 차도 마시고 나무 심고 조명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볼 거고요. 하여간 더본코리아가 뭐 완전히 사업을 안 한다 뭐 이러면은 다시 고민하고 해볼 필요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민간 투자 한 개 업체라도 그 희망을 갖고 그 네. 업체에서 잘 하면 좋겠고 또 차선책으로는 또 시장님께서는 또 주상복합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본코리아 문제도 사실 뭐든지 그 장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로 끌어올리는 게 좋지만 또 실질적인 그 상인분들도 또 경험자로서도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더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그 기대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시가 그분들의 또 마음을 또 잘 또 아우러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아까 그 본 답변에서 우리 여야 또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 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시장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도에서 그 민예총이 하는 그 콘서트 사람이 있습니다. 쭉 들어주시고 이게 2016년부터 진행이 돼서 2016년도에는 부천, 2021년도에 성남에서 개최가 됐고 그 이후로는 그 전 이후로는 저희 그 금호모래 캠핑장에서 많이 그 계속 진행이 돼 왔었어요. 이것은 경기도비 4천만 원으로 전액 그 도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 민예총 측에서도 2025년 1월 16일 날 그 금호모래 캠핑장을 방문해서 6월 말에 행사를 개최를 이제 희망을 했고 그래서 그 대신 그쪽 답변이 경기 민예총의 업무 협약을 제안을 했고 또 그 콘서트 사람이라는 행사 소개서를 요청을 했고요. 2025년 3월 4일 거기 그 캠핑장 측에서 6월은 성수기라 어렵지만 8월은 비수기여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며 8월 개최에 적극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3월 12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불호 통보를 했습니다. 저도 그 관광체육과 도시공사 그 문의를 해가지고 이유를 들어봤더니 또 일부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좀 이해도 가는 부분은 또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 그 소음이 많이 발생된다. 소란 등 예상이 된다.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는 좀 그렇게 행사 치르는 게 좀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 당연히 또 저도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난번 개최 쪽엔 오프 시간이 20시였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또 그분들끼리 또 영을 또 즐기겠죠. 그거 하고 그렇게 만약에 소음 발생 민원 그런 게 때문이라면 우리 여주시에서도 사실 많은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소음 피해 보는 분들도 우리 여주 시민이나 우리가 잘 또 아우러 줘야 되는데 또 행사 때만큼은 또 그것을 또한 좀 저희가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또 이해 양해를 또 부탁하는 것도 좀 맞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게 필요하면 그 이포 대신 그 캠핑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관광 언년회를 선포를 하고 거기 경기 민예총 회원 수만 해도 3,220명이거든요. 저희가 타 지역에서는 우리 도비 12 매칭 사업이 아니라 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여주에서 불호 통보는 했지만 뭐 이천에서 이제 유치하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그 완성 단계까지는 갔지만 그래서 또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지난번에 그 내에서 조금 이제 소란이 좀 많이 뭐 다툼인지 몰라도 그런 게 있다고 그 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걸 예방이면 주의나 그렇게 약정서를 좀 제대로 쓰고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하고서 다음 해에 그 예약을 안 해주는 게 좀 낫지 않은가. 그래서 시장님도 모를 수도 있고 저는 뭐 비서실장 통해서 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관광 언년회 경기도에서 많이 찾아오는 이 행사를 그 우리 그 공사 측에서 불허를 했는데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우리 캠핑장이 인기가 많잖아요. 정말 주말에는 뭐 열어놓자마자 금방 나간다 그랬는데 캠핑장을 여주 이외에 다른 특정 장터에다가 일방적으로 빌려주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특히 휴가철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특정 단체만 그 쓰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여주시 단체는 할 수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박시선 부의장님이 얘기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는데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그거는 처리할 생각이지만은 제가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지난해 싸우고 막 그래서 경찰도 왔다 가고 막 이러고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고 그러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굳이 그거 없어도 인기 많고 사람들 많이 오는데 왜 외지 특정 단체에다가 뭐를 빌려줄 필요가 있느냐. 좀 그런 생각입니다. 좋죠. 우리 여주 시민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하면 그런데 6월 성수기도 아니고 이제 8월 비수기 때 한 거고, 예? 특정 단체 그러면 그 모든 앞 시설은 우리 여주 시민이 우선시 돼야 되고 혜택도 우리 여주 시민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그 강한 의지는 변함없으시죠, 시장님? 그럼요. 근데 이렇게 관광원연회를 통해서 비수기 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가서 홍보하고 더 찾아오면 거기에 우리 여주시 자체로 홍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 글쎄 캠핑장은 비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주말에. 그래서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오는 손님을 좀 어떻게 반대편 이제 생각하면 막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이 자리를 통해서 왜 그런지를 시장께서도 이제 설명을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캠핑장을 열었는데 정말 오실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막 한다면은 특정 단체에다가 빌려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주 캠핑장은 아주 공개 이렇게 예약하면 아주 금방 나간대요. 그 정도로다가 인기가 많은데 굳이 특정 단체 빌려줘서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괜히 못 쓰게 하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그 굳이 빌려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겁니다.